제가 민주당이 3+1을 앞세우고 저 최상병이나 김건희 특검 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리고 대국민 사과해라. 그리고 1인당 25만원씩 뿌리자. 자, 이러면서 이것이 전제되어야 영수회담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처음에 윤희 영수회담을 제안하니까 이재명이가 상당히 감지 덕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좀 있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야말로 윤이 지금 무릎을 꿇으니까 이럴 때 확실히 코를 끼어야 된다고 조건이 나왔습니다. 1차 실무회담 때도 타협이 안 됐고 어제 2차 실무회담도 빈손으로 끝났어요. 실무회담이 되겠어요? 오다 받고 온 쫄병들끼리 무슨 자율권이 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협의 직후 아쉬움 남는다. 1차 협의 때 요구한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도 안 냈다 했고 대통령실은 어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의제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사전 의제 조율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롭게 할 말을 뭔 주제든 다 하자. 요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10과목이 있다면 다만 몇 과목이라도 답변을 작성하고 만나자. 그러면서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제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있다. 즉 1인당 25만원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영수회담을 하기 위한 시간도 잡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의 이 가장 신복이라고 하는 정성호에 따르면 민주당 김건희 특검부터 처리하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다수당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만약에 이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쌍특검을 밀어붙이고 25만원씩 주는 것도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사를 민주당 쪽에서 지금 내비치고 있어요. 자, 민주당 쪽에는 요구가 점점 더 많아졌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송 3법, 제2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 수용해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물 건너 간 거겠죠. 영수회담은 제가 볼 때 물 건너 갔다. 협치하자고 말을 던져놓고 사실상으로 협치는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다. 자, 어제 민주당이 조국이 영수회담 하기 전에 야권부터 조율해서 가자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조국은 빠져라.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재명이가 안국동에서 조국을 밤에 만나서 긴급 회동을 했어요. 각각 빼가를 한 병씩 2병이나 마셨다고 합니다. 자,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이제 윤하고의 대화보다는 조국을 달래서 앞세워가지고 윤을 공격하는 투사로 세우겠다. 그래서 윤이 조국과 이재명 사이에 끼어드는 부분을 방지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어제 둘이서 빼가를 그렇게 마셔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2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대요. 자, 윤하고 이재명하고는 시간도 못 잡고 있고 이재명은 애정이 없던 조국과의 이 빼갈 만찬을 했습니다. 자, 그건 의미는요. 이제 이재명도 윤하고의 영수회담에 크게 매몰되지 않고 영수회담을 나도 할라 했지만은 네가 제안해서 그런데 네가 가만히 보니까 형식적으로 때우기로 하려는 것 같으니까 나도 안 매달리겠다라는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회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한테 욕을 덜 들으려고 만나기 위한 실무회담을 하는 척 하는 거지. 이제 물 건너 갔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윤이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이번에 나타났던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그러면 윤이 대할 의사가 있는 듯 국민에 보여줘서 이미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했는데 요즘 웬일인지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별로 하지 않는데 윤의 여론이 총선 이후에 자기 딴에는 굉장히 숙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24% 나왔어요. 지지가요. 부정은 3% 내린 6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가 올란 것은 갤럽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실상 전주의 최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평가 1위가 경제, 민생, 물가라.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23%가 나오니까 이재명이한테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자, 이번 주도 소수점 0. 몇 프로 올라서 24로 반올림 됐지만은 똑같다는 거예요. 최저치예요. 더 안 내려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은 차려야 되는데, 윤이 더 이상 쇼를 하려가는 이제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본인이 인정해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문제가 조금씩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황. 박근혜가 국정을 통치하는 부분에서 그야말로 비선등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실마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에 정신줄을 놔버리고 판단 착오를 했어요. 윤도 지금 여기에서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여기서 윤은 정도와 원칙을 가야 된다. 지금까지 정도를 가지 못했어요. 지금 당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원내대표에 이철규를 출마시키고 나경원이하고 뭐 이나 연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철규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패배의 주범일 수 있어요. 윤이 아직도 지금 당을 통제해서 108석을 버티고 가려면 그 과정에서 이 친윤의 장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오히려 지금 특검안 등에 대해서 찬성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장악하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통제는요, 힘이 빠지면 언제든지 배신당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108명의 마음을요, 윤이 정도로 가면서 믿음을 얻어서 보여줘야지, 그러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이철규를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한다? 원내대표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 원내대표가 통제가 됩니까? 의미가 없는 일에 아직도 몰두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냐? 그야말로 구제불능인가? 정신 똑바로 붙들어 매기 바랍니다. 정도를 가라요. 그래서 국민 지지율이 높아져야 그 다음에 당에 있는 사람들도 비난을 조심하고 또 딴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 지지율이 낮아지면요, 108명 중에 절반은요, 아무리 실로 깨어나도 다 흩어져 도망갈 겁니다. 그걸 갖다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